예, 오늘은 바로 시장 클로즈업으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반도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쪽으로 나쁜 뉴스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잘 나오고 마이크론도 실적 잘 나오고.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의외로 크게 보도는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예상대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전분기에 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재고가 뭐 2주분밖에 안 남았다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띄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의 주가에서 뭐 장중에는 강보합 정도인데 시간의 주가에서 4.5%가 올랐고 재미있는 현상이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가 반도체 전망을 잘못 봤다 이러고 이실직고를 하는 모습까지 예.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전망 내년에 좋다 그러는데 낙관론이 더 힘을 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 지금 올해는 지금 뭐 그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모두 역성장이 뭐 당연히 뭐 불가피한데 IC 인사이츠라는 곳에서 반도체 전문 조사 기관이거든요. 예.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내년에는 19% 낸드가 그리고 디램은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망치가 그전 전망치보다 상향되고 있는 그 추세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좀 더 낙관론도 힘을 얻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뭐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적으로 이미 바닥에 도달했다. 낸드는 바닥 이미 찍었고 디램은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단순한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기대되는 게 5G는 이제 불과 전 세계에서 개통한 나라가 15나라밖에 안 됩니다. 중국 시장이 11월 열렸고. 그러니까 5G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더불어 스마트폰도 5G 폰으로 새로 굉장히 교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여기다가 OTT 같은 경우도 D램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내년 반도체에 관해서는 낙관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시장도 내년에 상당히 좀 그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도 역시 뭐 그 올해는 역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 일단 뭐 증가세로 돌아서고 2021년에는 결국 그 다시 그 사상 최고치 반도체 장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쪽이 많고요. 글쎄 반도체 장비하면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부진했어요. 특히 이제 그 세계 각국 상황으로 보면은 대만이 쭉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또 그 삼성전자라든지 타이닉스라든지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엔 또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양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업황이 뭐 살아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전자 100만 원, 200만 원 찍을 때도 그때 당시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는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올라서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갑니까? 11월부터 이제 송년회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이제 송년회 때 하는 얘기 중에서 지금 11월 참 어려웠잖아요. 종목 정말 안 보인다. 차라리 삼성전자 사갖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둘까? 제 대답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뭐 눌림목만 나온다면은 바이앤홀드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가 너무 싸요. 해외 반도체 주식에 비해서. 지금 주가 연초 대비해서 주가를 한번 등락을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못 올랐고 하이닉스가 그 다음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한참 못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위치와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덱스 종목, 그 시총 탑2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런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목표 주가를 그 전에 44달러에서 한 IB가 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2%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가격이 비쌀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력은 충분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유,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죽었다 깨도 매매 못하겠어요. 이런 투자자도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관심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야죠. 예. 그래서 주요 반도체 장비들 12월 들어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은 쌍끌이 매수입니다. 원익 IPS라든지 최근에 수급 좋은 AP 시스템, 유진테크, STI 다 그 쌍끌이 매수고 다만 뭐 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인 SFA 반도체는 외국인이 좀 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수급이 개선된다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못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꽤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SFA 반도체 같은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쌍끌이 매수세인데 여기서 SFA 반도체가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사인만 온다면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참 이게 또 이면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지수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예. 그런 좀 편준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게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 못 올라갈 때.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내 종목 못 올라가는데 남의 종목은 올라갈 때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케이스인데 예. 요새 그런 투자자들이 꽤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 외국인이 매수세가 재개된 게 코스피에서 12월 대략 한 12일부터 좀 재개가 됐거든요. 네. 어제까지 코스피 매매를 살펴보면은 대략 1조 7,8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1조 원을 사고 네. 하이닉스를 5천억 가까이 그렇죠. 사고 나머지는 3천억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좀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했다. 근데 쏠림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인가?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11월부터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전체 매매하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뺀 매매라는 분조가 있어요. 예. 지금 파란 선으로 그 나타낸 부분이 포함한 전체 금액이거든요. 네. 훅 매도했다가 그 다시 좀 되감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근데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뺀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 좀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과매도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크다. 근데 지금 과매도 매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커버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진검승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기대를 해보는 거는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사주는 이런 양상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네. 일단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매매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중형주를 12월 초부터 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주는 뭐 당연히 뭐 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형주는 갑자기 12월 초부터 쭉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 중형주 산다 그래서 뭐 매기가 확산된다 이렇게 뭐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외국인 매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편중된 흐름이 조금 해소될 좀 전조 같은 거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제 바람 섞인 좀 그 해석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쏠림 현상은 그 전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과매도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저 표를 이용해서 다시 그 전에 봤었던 표를 보자면 예. 그러면 그 빨간 선이 다시 파란 선과 만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물반 고기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종목을 사도 내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좋은 시장인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그 쉬운 지표 등락 주선이라는 지표를 보는데 네. 상승 종목 수에서 매일매일 하락 종목 수를 빼갖고 더해가는 거예요. 네. 이 지표는 이제 그 체감 지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표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그 차트 지금 나오네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코스피는 쫙 올라갔는데 빨간 선은 못 벗고 있죠. 네. 그만큼 그 빨간 선이 못 벗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체감 지표는 좀 지수 올라간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종목을 정말 이 시장은 물반 고기반 시장이다로 볼 수가 없고 종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아까 외국인들이 중형주를 좀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1등 종목은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일 것이다 그러고서 딱 찾아봤더니 정확합니다. DB하이텍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전 KPS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오늘 좀 예.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고 한솔케미칼, 더존비주온도 오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중형주 중에서 대형주 매매가 힘들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중형주 매매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DB하이텍, LG노텍,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눈에 띄고 더존비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수급 상황들도 계속 면밀히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더 큰 그림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동향이나 또 특징들 포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월화수 매매 좀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이런 양상이 느껴져요. 외국인은 지수를 인덱스를 샀고 기관은 종목을 샀다. 네. 외국인 1, 2등 종목은 딱 예상되시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기관의 순매수 1등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이 판 건 아닌데 약하게 샀죠. 네. 종목을 좀 산 경향이 강하고 이 중에서 좀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또 삼성물산 정도가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 정도 현재 실시간 흐름 한번 좀 잠깐 좀 볼까요? 예.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전형적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딱 눈에 띄는 게 솔브레인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IT 장비 부품, 5G라든지 뭐 그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예. 쪽으로 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관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히 주장하는 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HLB, 솔브레인 같은 종목은 사흘 동안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요. 동진 세미캠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완만하게 쌍끌이가 나타나고 약한 쌍끌이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예.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약한데 쌍끌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수급 전략상으로 보면은 갑자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도 수급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세미캠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기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젠백스, 메지온, HLB 계속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뭐 이게 뭐 그 쇼커버 물량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기관은 사실은 사는 종목들은 뭐 이런 쪽을 산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네. 중구난방식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은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네. 뭐 어떤 그 장비라든지 뭐 5G 관련주 뭐 이런 쪽을 사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쪽이 아마도 올 연말에도 그렇고 내년 연초에도 시장의 주도가 되지 않을까 코스닥 쪽에서는 네. 뭐 그렇게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 괜히 궁금해지는 탑5에 들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저도 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수급 상황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세요? 신중하되 자신 있게 가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와요. 구리 가격 올라오고 한국의 OECD 그 선행지수 한국 예. 뭐 29개월 만에 돌아서고 중국은 8달 연속 돌아서고 있거든요. 예.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안 보이던 어떤 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먹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 선별에는 신중하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되 자신 있게 저희들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